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1주택자 장기 보유할수록 손해라고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가 비과세 기준이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12억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9억보다는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죠. 뭐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그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뭐 집값이 이 근래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9억 비과세 기준, 그러니까 1주택자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웬만하면은 아파트에다 10몇 억씩 하는데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목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드디어 비과세 기준이 좀 올라갔구나, 이제 좀 세금이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9월 달에도 한번 똑같이 방송을 했지만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양도세 기준이 상향됐는데 오히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혜택이 크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면, 자, 8일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보유 거주 기간이 짧고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소득세 감면이 큰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고가 주택을 사고 3년 보유 2년 거주한 다음에 팔면 양도 차익이 8억 발생했을 때 세부담이 4천만 원 넘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고가 주택을 사고 2년 거주 3년 보유한 다음에 팔까요? 글쎄 이 내용은 요 부분을 딱 기사로 꺼내서 아마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에 매년 4%, 거주에 매년 4% 해서 1년에 8% 정도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보유와 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생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과세 기준을 넘어서는 양도 차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러니까 80%를 공제해 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거죠?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뭐 당연히 1가구 1주택자는 세금으로 뭐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오래 보유한다는 것은 뭐 투기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실거주하는데 10년 이상 거길 거주했다는 것은 뭐 투기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7 재보선에 참패한 여당이 이 세금 정책을 완화하면서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양도소득세도 12억으로 상향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세제의 변화에 대한 기류가 감지가 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치 세금 좀 깎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함정은 양도 차익이 5억 이하인 경우는 현행처럼 80%가 유지가 되는데, 양도 차익이 5억이 넘어가면 양도 소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양도 차익이 5억 이상. 자, 요즘 집값이라는 것이 정말 불과 한 5, 6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도 12억을 돌파를 하고, 굳이 뭐 강남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냥 웬만하면은 10억, 15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 물론 지금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집을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뭐 당연한 거고, 지금부터 보유하는 분도 양도 차익이 장기 보유했을 때 5억 미만일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워낙 집값 볼륨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양도 차익 5억 이하에 대해서만 기존처럼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차등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그동안에 그러면 장기 보유해 가지고 계속 뭐 5년, 7년, 10년 이렇게 자기가 그 집에 보유와 거주를 해온 분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물론 뭐 그걸 생각하고 장기 보유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동안의 보유 기간, 그동안의 거주 기간이 싹 다 날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하나로 기존에 있던 장기 보유 10년, 장기 거주 10년의 혜택은 다 날아가는. 그야말로 좀 황당한 법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은 되레 늘어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아주 그 가격이 낮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중위 가격이 12억을 넘어선 이 마당에 상당히 세금이 되레 늘어난다는 거죠. 예시를 계산을 해본 말이죠. 9억 아파트를 취득해서 10년 보유해서 9억이 올랐다. 이거는 이제 과거 사례겠죠. 뭐 과거 사례. 보면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 차익이 있는데 양도 차익이 9억 원일 때 9억 원을 넘어서게 됐을 때 양도 차익이 9억이에요. 그러면 양도가액 중에 양도가액에서 9억을 초과한 부분이 몇 %냐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52.6%. 그러면 양도가액 중에 52%, 양도 차익 중에 52.6%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5억 2,600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난 과표가 이제 1억 500밖에 안 돼요. 80%를 제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최종 세액은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12억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줬으니까 좀 세금이 줄겠지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는 12억 넘는 차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과세 표준은 좀 줄어들어요. 36.8%로. 그런데 문제는 12억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다 안 됩니다. 80%가. 그래서 60%밖에 안 돼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60%만 해주면 과표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냐? 최종 세액은 7,887만 원. 그러니까 되레 세금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억,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 이하를 사서 5억 미만으로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 1가구 1주택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기 세력이 아니고 본인이 실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건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억 미만만 기존의 80%고요. 10억, 20억, 20억 이상은 이렇게 또 차등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12억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런 법 개정을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과거에 기간을 쌓아왔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이 법 하나로 그동안의 보유와 거주를 쌓아온 기간들을 한 번에 상실해버리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도에서 양도소득세 줄어든다라고 하는 결의 언론 보도는 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